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시장을 교란하고 그리고 이 서민들의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야말로 한 번만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정책 행보의 첫째 걸음이 거래소의 그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사실 어떤 정부나 역대 정부를 곰곰이 보면 주식시장 부양을 갖다가 외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감시위원회를 찾다는 건 여기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공매도라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여기는 그 감시하고 뭐 이런 거 제재하고 이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 역할은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개미들이 쉽게 여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걸려도 그 어떤 제재가 완결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손방망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번 걸리게 되면은 패가망신에 가깝게 이게 사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사실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불법 공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갖다가 통해서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완전히 근절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어떤 투명성을 갖다가 일정 부분 제고를 시키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주목한 부분 바로 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 촉진 문제인데 네네네. 결국은 이를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실용주의자적인 어떤 그 행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투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부자 감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하느냐. 그거는 세금이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이걸 갖다 종합과세 받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무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으로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법카를 많이 쓴다거나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소액주들은 손해죠. 이거 배당을 해줘야 소액주들한테도 이득이 돌아오는 건데 대주주들한테 이 경영진들만 이득을 누리고 배당을 안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이제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했는데 이걸 분리과세 하겠다. 그래서 배당 상상이 35%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그 대주주들이 걱정 없이 배당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도 하겠다. 어떤 그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보통 그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호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리더십이 세워질 거라는 불확실성이 거칠 거라는 호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취임한 이후부터는 보통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만 주식시장 부양을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갖다가 부양시키려고 할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 개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어떤 모순 이런 걸 따라가 치유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우리 개인들의 자산이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도 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억지로 규제하거나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쏠리는 어떤 시선, 관심,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선순환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부의 효과에 의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이 부자가 됐다는 생각들, 실제로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배당들도 뭐 중간 배당도 받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다. 부동산은 올라봐야 몇몇 특별한 계층들 몇 명만이 그 수혜를 보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수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어떤 큰 그림하에서 지금 주식시장 부양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외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아, 한국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변화할 거라는 걸 갖다가 기대를 넘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했던 경험을 실제로 밝히기도 했고 뭐 네네. 10억 정도 대단히 큰 금액을 좀 벌어들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그 코스피를 사들이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2,900선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PBR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올라서. 그런데 이게 세계 평균이 어느 정도면 3.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5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PBR이 한 2배 정도만, 이 정도만 된다고 해보십시오. 글쎄요, 과연 5천이라는 수치가 그게 달성 불가능한 수치일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제조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진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딱 그거가 비슷한 그걸 피어그룹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어떤 비슷한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주주주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기업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뭐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들,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이 빈번하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도 빈번하고 아까 배당 성향도 굉장히 낮고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한창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이상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재력이 있다.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그거, 그다음에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분이 다행히 대통령이 됐고 그럴 의지가 충분하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5천 시대를 못 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